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향동 신도시에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작업실로 쓰고 있는 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사보는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잘 알고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1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게 신도시, 향동 신도시, 그리고 또 새로 생기는 신도시에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서는 참 알기 힘든 것들이고, 다른 부동산 이런 유튜버들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향동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 제 돈 주고 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가 느끼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대중교통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차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나중에 GTX가 뚫리거나 여러 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할 텐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향동 신도시인데요. 옆에 위치로 보면은 뭐 구산역이나 응암역, 세전역, 증산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화전역, 여러 가지 역들로 둘러싸인 입지죠. 가까워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여기 은평구에 살고 있는데, 여기 은평 터널을 통해서 오면은 금방 옵니다. 근데 저는 자차를 타고 다니는 저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애초에 향동 신도시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미디 시티역에 상암 있잖아요. 상암에는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많고 오피스도 많고 한데, 여기에 수요를 끌고 온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상암이랑 향동이랑 되게 가깝죠. 여기 상암 끝에서 길만 건너면은 바로 향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향동은 베드타운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안에 들어오시면은, 자, 여기 이런 상가들도 있고, 여기 이런 오피스 건물도 있습니다. 오피스 건물에다가 이쪽에 보시면은 지식산업센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이 신도시에서 소화될 물량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데서, 여기는 거의 서울로 칠 수 있고 DMC, 상암이랑 가까우니까 그 수요들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은 대중교통이 힘들어요. 가까워 보이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연신내역이 있죠? 연신내역이랑 여기랑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잖아요. 만약에 대중교통으로 오겠다 하면은, 자, 여기가 실제로 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시면은 37분이 걸립니다. 연신내역에서 오면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다른 길로 와도 39분, 36분, 막 50분. 자, 이런 식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뭐 연신내역으로 갈 필요 없이 가장 가까운 데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내려가지고 오면은 되지 않을까 하실 수 있을 텐데, 보시면은 내려가지고 버스가 22분 걸립니다. 제일 빠른 게 20분, 22분인데, 보기보다 어 출퇴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버스로 20분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먼 거리예요. 거리로 봤었을 때는 이게 몇 킬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이 버스가 자주 오는 버스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만약에 버스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향동 말고 어디가 갈 데가 없거든요. 여기 창릉 신도시가 생겨난다고 해서 여기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요쪽이 활성화가 되면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향동만을 위해서 버스 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버스가 자주 다니는 버스가 아닙니다. 막 5분에 한 대, 10분에 한 대씩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놓쳤다 그러면은 3, 40분이 넘게 소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응암역이랑 사실 여기 로데오 플라자랑 보면은 직선 거리로 한 2, 3km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응암역에서 만약에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응암역에서 오더라도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35분이 걸려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환승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없어요. 왜 없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당연히 수요가 없으니까요. 여기 쪽에는.
자, 버스로 가더라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뺑 돌아서 와야 됩니다. 좀 이상하죠?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지 않고 뺑 돌아서 가야 돼요. 네, 이 버스 자체도 막 그렇게 자주 다니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딱 맞춰서 가면은 35분인 겁니다. 뭐 더 여러 가지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번거롭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택시를 타더라도 가깝잖아요. 여기서 또 시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응암역까지 택시비가 8,000원 정도 나옵니다. 네, 가까우면 금방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택시기사분들도 여기 가서 이렇게 좀 손님을 태워가지고 나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좀 그렇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아무리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와 봐야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차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강남 아니면은 GMC에 출퇴근을 하면서 다 자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향동에 있는 뭐 가게 여러 가지 사장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알바를 구하기도 힘들어요. 향동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야 그냥 교통편 좋은 그냥 이런 증산역이나 디지털 미디어 시청에서 알바를 하지 내가 굳이 3, 40분이나 더 걸려가지고 향동에 와가지고 향동에 온다고 해서 무슨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게 고충이고요. 그나마도 일하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은 주차나 그런 거를 좀 지원을 해줘야겠죠. 자, 게다가 저는 지금 이 로데오 프라자에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한 절반 정도 입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주차가 항상 모자랍니다. 특히 낮에 오면은 주차 전쟁이에요. 공실이 이렇게 많은데 주차가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건물들을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지었냐면은 뭐 일산이나 아니면은 이런 DMC나 이런 데랑 똑같이 지어놨습니다. 그런 근데 도심 같은 데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상가 아니면 사무실 하나당 차 한 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 일하는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손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차를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향동에 오는 수요에 뭐 직원도 그렇고 사장도 그렇고 손님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로 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향동에 실제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 가지고 향동까지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중심 상권이고 이런 데 보면은 요즘 그 빌라 아시죠? 빌라인데 밑에 이렇게 상가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거의 다 공실이거든요. 그런데 주차는 전쟁이에요.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나마 저희 건물은 조금 빨리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공실이 적은 편인데 그럼에도 절반 정도 찼나? 뭐 그 정도거든요. 근데 주차 자리가 없어요. 아마 여기 지금 바로 옆에 여기 DMC 스타워브 플러스도 엄청 크게 지었는데 19층까지 있는 그런 오피스예요. 그런 오피스인데 만약에 여기가 꽉 찬다고 하더라도 200개가 넘는 그런 사무실에다가 사람들이 차를 한 대씩만 가지고 와도 이미 포화 상태거든요. 근데 밑에 상가나 카페, 식당들도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주차가 아마 여기 이 건물에 공실이 절반 이상이어도 주차 전쟁일 겁니다. 저희 건물처럼. 그래서 이게 내가 직원을 그래 그러면 자차를 이용해서라도 오세요 라고 해도 이 직원을 주차를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아니라 상가는 손님들한테도 주차권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공실이 절반 이상인데도 손님들한테 주차권을 주기도 어려울 정도로 주차는 아닙니다. 공실은 넘쳐나는데 주차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GTX도 뚫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창릉 신도시가 생기지 않는 한 버스 노선은 더 많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버스 노선들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여기 그냥 이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제 인구로 잡히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버스 노선을 아무리 늘려줘 봐야 몇 개 늘어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자, 버스 노선들도 불편하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고양시 쪽에 대곡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는 건데 여기서 33분인데 굳이 여기서 디지털 미디어 역까지 이렇게 가면 되는데 향동을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버스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여기 타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텐데. 그래서 한 번에 가는 건 없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거를 다시 또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은 가깝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다가 뭔가를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잘 못하고 저도 못했거든요. 저는 어차피 혼자 쓰는 거니까 그랬지만 직원, 알바들을 구하는데 대중교통이 너무 힘들면은 사람이 안 구해진다. 그리고 건물을 만드는 컨셉 자체가 역세권이랑 똑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차난이 훨씬 더 심각하다. 그래서 여기 상권이 좀 극과 극인데 저희 건물 위에는 골프장이 있거든요. 실내 골프장. 거기는 사람들이 차 끌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장사가 엄청 잘 돼요. 그런데 그렇게 차를 끌고 오지 않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힘듭니다. 자, 그리고 향동 지금 전체 분위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향동이 이렇게 남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이 DMC역이랑 제일 가깝겠죠. 여기 정도까지는 뭐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은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거리 정도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많이 걸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DMC역까지는 걸어 다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향동이 만들어질 때 요 남쪽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점점점 북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사하는 데가 거의 없고 남쪽에는 북쪽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북쪽 끝에는 지식산업센터들을 지금 한창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업 건물 자체도 여기 남쪽에 있는 요러한 요 정성 플라자가 제일 먼저 생겼고 여기 이런 작은 상가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공실이 거의 없고 다 입실이 되어 있고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향동에 있는 뭐 대표적인 마트들도 여기 뭐 요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심에 여기가 중심 메인 상권인데 스타벅스를 기점으로 여기 이제 큰 상가들이랑 이제 오피스 건물들 이런 데들이 있는데 요 스타벅스 밑으로는 거의 공실이 없는 상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부터 생겨났었기 때문에 상권이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아파트들이 여러 개 있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상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외부 사람들이 오는 상권은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권인데도 소화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 속속들이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자, 그런데 이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상가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여기 상가들이 다 크고 엄청 크거든요. 근데 여기 다 지어지지 않았음에도 아직도 짓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빈대들이 공실이 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게다가 자, 요 남쪽에는 보면은 여기는 그냥 거의 순수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쪽에 이제 빌라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촌에도 상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1층에는 상가가 있고 위에는 이제 빌라 사람들이 사는 거. 근데 요 안쪽에도 요즘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공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도 다 상가, 여기 짓고 있는 상가들에다 상가들,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해가지고 여기는 딱 봐도 아파트도 그렇게 많지도 않죠? 그렇게 많지 않은 아파트 여기는 상가가 폭발입니다. 상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런 골프장이나 이렇게 멀리서도 사람들이 차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입주민들만을 위한 가게로 한다고 하면은 상가가 지금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몇몇 업종들 빼고는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은 것 같고 좀 생기고 나서 일찍 문 닫는 데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뭐 예를 들어 요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초반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이나 여러 가지 가게들이 그나마 좀 자리를 잡았던 것 같은데 뭐 옆에 있는 데들은 다 지어놔도 지금은 사실 부동산도 사람들이 문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텅텅 비어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쉽게 얘기하자면은 남쪽은 초반부터 지어졌고 상가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근데 여기 스타벅스를 기점으로 위쪽은 애초에 여기 입주민들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애초에 여기 DMC에 있는 수요들을 끌고 오려는 곳이다. 네. 그냥 아파트에 있는 상가 수준이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들이 대형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오피스 건물들도 엄청나게 큰 물량들로 들어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대중교통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사무실을 하고 하더라도 직원들을 출퇴근시키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 DMC랑 어떻게 보면은 5분 거리처럼 보이긴 하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오려면은 진짜 실제로 해보면은 버스 한 번 놓치면은 3, 40분이 걸릴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은 차를 끌고 오는 직원들만 뽑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주차는 포화 상태다. GTX 노선이 아무리 빨라봐야 제가 봤을 때는 5년이 넘어야 될 것 같고, 여기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려면은 여기 창릉 신도시가 활성화가 돼야지 버스들도 이렇게 노선들을 만들었을 때 좀 뭔가가 이득이 되고 하겠죠. 창릉이 이 향동보다 더 크게 네, 지어질 계획인데 그게 글쎄요. 2030년 전까지는 뭐 저는 여기에 오래 살았던 사람 입장으로서 2030년 전까지 여기 창릉 신도시가 전부 다 지어진다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도로 봤을 때보다 자 보시면 여기 산이 있죠?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은평구랑도 진짜 가깝거든요. 직선 거리로는 만약에 여기 덕산중학교랑 여기로 하면은 2km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엄청나게 돌아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서울 은평구랑도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다. 실제로 단절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산 때문에 여기는 DMC를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자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갈 수는 있기는 하지만 여기도 어차피 은평구의 끝이기 때문에 여기 향동 사는 사람들도 여기를 기어코 막 길을 쓰고 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다들 어떻게 하면은 DMC랑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지 여기 사람들이 응암역을 이용하려고 그런다? 네, 이거는 지도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저는 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향동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다른 신도시들도 좀 비슷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곳들은 제가 감히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사실은 여기 덕은지구도 갔었어요. 덕은지구는 한강뷰에다가 조금 더 괜찮을까 해서 가봤는데 여기도 대중교통으로 다니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가양대교에서 직접 들어오는 게 있고 강변북로에서 직접 들어오는 뭐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어차피 다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버스나 그런 걸 타고 다니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버스가 뭐 이런 데 큰 길가에서 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강변북로와 가양대교에서 들어오는 거 외에는 이 길이 지금은 유일하거든요. 근데 이 길이 생각보다 직접 가보시면은 되게 작아요. 되게 좁은 길입니다.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도 이미 사람들도 없는데도 벌써부터 차가 막혀 있고 이렇게 되게 허름한 2차선 도로밖에 없어서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이렇게 큰 신도시를 지어놓고 들어가는 길이 이 좁은 2차선밖에 없다고? 물론 뭐 다른 길이 뭐 이런 식으로 있기는 하겠지만 이쪽으로는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다니고 중요한 거는 DMC 상암에서 이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DMC 상암에서 갈 수 있는 길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길밖에 없어요. 네. 뭐 요런 길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뭐 다닐 수 있는 길이 네, 잘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네. 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요 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대중교통도 힘들기 때문에 아까 뭐 대중교통 그런 거 직원 구하는 거 하는 거는 여기도 향동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여기는 한강뷰가 보이니까 뭐 조금 더 쾌적하고 뭐 그런 건 있겠죠. 규모도 향동보다는 조금 커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와, 여기는 진짜 대중교통 이런 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직접 가보니까 게다가 저는 향동을 겪어봤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 강변북로 쪽에 여기에 무슨 그런 광역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노선이 생기면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여기에 만약에 버스 뭐 이런 데 광역버스 노선이 생긴다고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끝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마을버스로 이렇게 뭐 이런 데까지 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버스들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돌고 나가야 되거나 지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를 돌고 지나가는 거는 버스 노선들이 생기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는 거죠. 몇몇 마을 버스를 제외를 하고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의 이런 상업용 오피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상으로는 어 이렇게 상가 하나, 사무실 하나에 사장님 차 하나 외에는 여유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직원을 3-4명 쓴다. 그 사람들을 주차시킬 수가 없는데, 실상으로는 차가 없이는 출퇴근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잘 돼가지고 교통이 생기면은 모르겠는데, 네, 뭐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쪽에 GTX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랑도 멀거든요. 예, 마을버스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 자체는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상가, 오피스 이런 분들은 자기 알바나 직장인들을 다 향동에 소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